서울 외곽, 산자락이 살짝 내려앉은 작은 마을. 윤도현은 30년째 마을 초입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채소로 가게를 채우고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그녀의 삶이었죠.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가게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정이 남아있는 한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와 가게에 진열하고 한낮에는 이웃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주히 보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들른 동네 슈퍼는 꽤 한산했어요. 계산대 옆 복권 판매대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권도 팔았었나? 도연은 장갑을 벗으며 무심코 복권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에이, 재미삼아 한번 해보지 뭐. 나지기 말하며 1,000원을 건넸습니다. 판매대 직원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왕 사시는 거 번호라도 제대로 잘 찍으세요. 이번 주 운빨 좋은 번호로 찍어드릴게요. 하하, 그 번호가 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지. 도연은 웃으며 판매대에 놓인 연필로 번호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행운을 기대하기보단 그저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어요. 이런 걸로 1등 되는 사람도 진짜 있긴 한가 몰라. 직원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있죠, 있긴. 어머니 같은 분이 당첨되셔야 제가 더 기분 좋죠. 당첨되시면 저도 기억해 주세요. 며칠 뒤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에 TV를 틀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는 복권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금고 속에 잊고 있던 복권을 꺼냈습니다. 에이, 뭐 재미로 한번 맞춰보는 거지. 첫 번째 번호가 일치하자 어깨가 살짝 긴장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번호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혔어요. 3, 7, 19, 23, 35, 40 모두 일치했습니다. 도연은 몇 번이고 복권을 뒤집어 보고 추첨 방송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틀릴 리가 없었죠. 그녀는 손에 든 복권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기쁨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어쩐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30억이라니. 내가 이런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될 텐데. 아이들한테도 말해도 되나? 도연은 복권을 조심스레 접어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잠그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 흐릿이 비치는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의 복일까 아니면 화일까?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윤도현의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이명주 때문이었습니다. 명주는 동네 복권방 주인으로 입이 가벼운 게 흠이었어요. 이웃과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명주였지만 이번에는 그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마을을 발칵 뒤집었어요. 아유, 윤도현 씨가 얼마 전에 복권 한 장 사가셨잖아. 그런데 이번에 1등이 나왔더라니까. 느낌이 딱 도현 씨더라니까. 요즘 얼굴이 반짝반짝한 게 기운이 좋아 보여요. 처음엔 농담이었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윤도현 씨가 복권 1등 됐다더라. 30억이라지. 아니, 벌써 금고에 넣어놨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갔습니다. 마치 누구 하나 그 사실을 직접 본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었어요. 며칠 뒤 가게에 큰아들 백준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 한 번 없이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무슨 소문 들으셨어요? 가게 진열대를 정리하던 도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문? 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복권이요. 엄마가 복권 1등 당첨됐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도연은 얼핏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런 거 없으니까 괜히 들쑤시지 말아라.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엄마가 복권 1등 됐다고. 도연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너도 알잖아. 동네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싼지. 있는 얘기도 부풀리고 없는 얘기도 지어내는 게 여기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준서의 얼굴에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전부 엄마 얘기를 할까요? 헛소문이면 이렇게 구체적일 리가 없잖아요. 엄마,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이번에 투자만 제대로 하면 대박 낼 수 있어요. 도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런 일 없다고 몇 번을 말하니. 그리고 설령 내가 그런 돈이 있다고 해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엄마한테 손 내미는 건 아니지 않냐? 준서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답답한 목소리로 되받아쳤어요. 엄마, 제가 괜히 이러는 줄 아세요? 저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좋지. 근데 내 돈이란 게 없는데 없는 돈을 어디서 내준단 말이냐. 준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그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엄마,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정말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말해주세요. 저 정말 서운하니까. 도연은 차마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밤이 되자 도연은 다시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 안에는 접힌 복권 한 장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꺼내 손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복일까? 아니면 화일까? 왜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네. 도연은 복권을 조심스레 다시 접어 금고 깊숙이 넣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앉아 마음속에서 또다시 소용돌이치는 불안과 고민을 다독이려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려고 찾아온 건지 아니면 다 망가뜨리려는 건지. 참, 이게 돈의 힘이란 건가. 윤도현의 마음은 요즘 들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이 마치 들끓는 냄비처럼 펄펄 끓어오르더니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번졌어요. 큰아들 준서가 다녀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번엔 둘째 딸 백지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를 부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연은 가게 일을 하다가 지우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어이구, 지우야. 웬일로 왔어? 애들은 잘 있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애들 잘 있어요. 근데 엄마,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도연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왔어?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차근차근 적어온 듯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엄마, 소문 들으셨죠? 복권 1등 당첨됐다는 얘기요. 도연은 얼굴을 굳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그 소리야?
그런 거 없다고 했다니까. 헛소리 좀 믿지 마라. 지우는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는 듯 고개를 젓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애들 때문이에요. 학원비에 교육비에 제가 정말 허리가 휘어요. 애들 대학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엄마, 이건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제발 도와주세요. 도연은 잠시 딸의 말을 듣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어떻게 너희를 돕고 싶지 않겠니? 내가 힘든 거 다 알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알지. 근데 그런 돈이 없다니까. 지우는 낙담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있다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훨씬 밝아질 거예요. 엄마,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애들 위해서예요. 도연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가득한 절박함을 보면서도 없는 돈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돈 없다. 내가 힘들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돕지. 지우는 끝내 아쉬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냥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생각 바뀌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며칠 뒤 도연은 이번엔 막내 아들 백지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도연은 웬일인가 싶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 보여 반가웠습니다. 그래, 오려면 와라. 너도 참 뜬금없구나. 그날 저녁 지훈이 평소와는 다르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띤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죠? 괜찮다. 내가 엄마 건강 챙길 나이는 아직 아니잖아.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차려입고 오냐? 지우는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복권 소문 들으셨어요? 도연은 웃음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도 그 소리 하러 왔냐? 없는 얘기라니까. 그러나 지우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진짜라면요.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좋잖아요. 도연은 그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공평하게 나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구나. 솔직히 말해봐라. 지우는 당황한 듯 웃더니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잘 지내려면 공평한 게 제일 좋잖아요. 도연은 그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투자 실패로 생긴 부채는 도연도 소문으로 들은 바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말했잖아. 그런 돈 없다. 내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든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거다. 엄마가 내 인생 다 떠맡아 줄 순 없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금고 앞에 앉아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권을 손에 올려놓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 복이면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하고 무거운 거냐? 그녀는 복권을 다시 고이 접어 금고에 넣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돈 문제가 불거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윤도현은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자식들의 다툼과 가게 일을 핑계로 그 복권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집 안에서 복권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고 속에 고이 접힌 복권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 복권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최재원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재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윤도현의 가게 문턱을 넘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도현은 익숙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이런 날엔 집에서 좀 쉬시지. 재원은 숨을 골라가며 대답했어요. 아줌마, 내가 좀 미안한 부탁 하나 하려고 왔소. 미안한 부탁이라니요? 말씀만 하세요. 도연은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원은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복권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이거 좀 맡아줄 수 있겠소? 도연은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복권을 왜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 건 직접 갖고 계셔야죠. 재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놈의 몸이 말을 안 듣는구먼. 허리며 다리가 성치 않아서 복권방 가는 길도 힘들어졌어. 그런데 복권 사는 게 내 유일한 낙이라 이걸 그냥 금고에 넣어만 두고 나중에 당첨 번호 확인되면 알려주면 돼.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보관이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이런 건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셔야죠. 재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줌마를 믿으니까 이러는 거요. 나중에 혹시 당첨되면 돌려주면 되지 않겠소. 당첨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결국 도연은 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금고에 잘 넣어둘게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소, 아줌마. 내가 나중에 꼭 찾으러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바로 재원이 맡긴 그 복권이 30억 원에 당첨된 것이었어요. 최 선생님이 이런 큰 돈에 당첨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도연은 처음에는 당장 재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복권을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을 보며 그녀는 잠시 망설이게 됐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준서는 사업 자금을 위해 돈을 요구했고 딸 지우는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막내 지우는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무슨 사업이야? 그동안 한 거 다 말아먹고 또 돈 쓰겠다는 거 아니야? 너는 형편없으면서 나한테 훈수질이야? 너부터 제대로 해봐. 도연은 이런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복권이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몰랐어. 그날 밤 도연은 다시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복권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혼잣말을 했어요. 이걸 돌려줘야지 내가 숨기는 게 옳지 않은데. 하지만 자식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최 선생님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이걸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안 맡았을 텐데. 도연은 복권을 고이 접어 금고 속에 넣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죄책감과 혼란이 뒤엉켜 있었고 자식들의 다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윤도현의 집은 요즘 들어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복권 소문을 듣고 서로 다투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어요. 큰아들 백준서, 둘째 딸 백지우, 막내 아들 백지훈 모두 각자의 이유를 대며 복권에 얽힌 문제를 놓고 갈등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작은 준서의 한마디였어요. 엄마가 돈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준서는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어요. 오빠는 정말 왜 그래? 엄마가 돈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소문일 뿐이라니까. 그럼 엄마가 나한테만 그렇게 말끝을 흐리는 게 이상하지 않냐? 민정이랑 지훈이랑만 따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준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하, 참. 오빠는 참 편하게 말한다. 엄마가 오빠 돈 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사업 망친 게 한두 번이야? 또 다 날릴 거잖아. 준서는 지우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너는 내 애들 학원비 핑계 대면서 엄마 돈 요구하는 게 다를 것 같아? 적어도 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지훈이 더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 형도 누나도 엄마를 위해 뭘 해드리긴 했어. 결국 다 자기 이익 챙기겠다는 거 아니야. 지훈은 지훈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반박했어요. 웃기고 있네. 너야말로 엄마 돈으로 투자한다고 했다가 다 말아먹은 건 기억도 못해? 내가 이러는 게 자기 욕심이라면 너는 더 아니지.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번엔 진짜 잘 될 기회란 말이야. 누나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세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싸움은 걷잡을 수 없게 번져갔어요. 윤도현은 안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다 내 탓인가? 도연은 천천히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싸움 소리가 계속 들려와 그녀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거실로 나섰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자 세 자식은 동시에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지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만 좀 해라. 이게 다 뭐냐? 다 큰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걸 내가 보고 있어야겠니? 세 사람은 어머니의 말에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서로 탓하고 싸울 거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준서는 어머니의 말에 억울한 듯 대꾸했어요. 엄마, 저는 형제들보다 엄마가 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저만 못 믿는 것처럼 대하세요? 지우가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어요. 엄마가 오빠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오빠가 스스로 못 믿게 만든 거지. 지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 결국 서로 잘못만 들춰내면서 엄마만 괴롭히는 거잖아. 도연은 손을 들어 말다툼을 멈추게 했어요. 다들 나가라. 너희가 이러고 있는 모습 보고 있자니 내가 더 미안하다. 나가서 각자 생각 좀 해보고 오너라. 자식들은 할 말을 잃은 채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금고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걸 돌려주면 해결이 될까? 아니면 더 큰 싸움만 일으킬까? 어쩌면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제일 나은 건지도 몰라. 그녀는 다시금 복권을 꺼내 손으로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복이 맞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다. 윤도현은 아침 일찍 가게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난 뒤 큰아들 백준서가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무거운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금고를 자꾸 여닫는 걸 보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내가 잘못이지.
준서는 평소엔 무심히 지나쳤던 거실 구석에 금고를 주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 앞에서 머뭇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금고 앞에 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준서는 금고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어머니가 종종 중얼거리던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생일인가? 아니면 결혼 기념일. 몇 번의 시도 끝에 금고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는 금고 안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류 몇 장, 장부,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힌 복권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서는 복권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 복권인가? 그런데 그는 복권을 자세히 살펴보다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권 아래쪽에 적힌 소유주 이름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최재원. 준서는 복권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휘감았어요. 최재원이라니 이게 엄마 이름이 아니라고. 그는 복권을 손에 든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권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긴 준서는 이내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가 이걸 숨기고 있었다니. 대체 왜? 최재원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도현이 시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복권이 들려있는 걸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준서야, 너 그게. 준서는 어머니를 향해 복권을 들어 보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복권이 왜 엄마 이름이 아니에요? 최재원, 이게 누구냐고요? 윤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소파로 다가왔어요.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준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해야겠다고요? 엄마,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복권 엄마 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냐고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복권은 최재원 할아버지 것이야. 내가 보관해달라고 부탁받았던 거야. 준서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 복권이 엄마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오래 숨기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관만 하려고 했어. 근데 당첨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내 동생들이 너랑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꺼내놓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것 같았어. 준서는 복권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께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숨긴 게 맞는 거예요? 그 돈은 엄마 것도 아닌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알아. 근데 너희 셋이 싸우는 걸 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 이걸 돌려주면 너희가 얌전해질까? 아니면 더 큰 싸움이 될까? 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복권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그럼 이제라도 할아버지께 돌려드리세요. 엄마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윤도현은 복권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드려야지.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권을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어요. 준서야, 부탁이야. 이건 엄마와 최 선생님 사이의 일이야.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겠니? 준서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너무 오래 숨기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윤도현은 준서가 떠난 뒤 금고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이게 내게 맡겨진 건지 모르겠다. 복권이 담긴 금고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과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윤도현의 집안은 그날도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싸움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날 오후 느릿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윤도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이었어요.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최재원 할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재원은 가만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이렇게 직접 와야겠다 싶어서 왔네. 자네 집에서 들리는 소문도 있고, 이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도연은 그를 부축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니, 선생님, 몸도 불편하신데 왜 이런 수고를 하세요? 그냥 전화만 주셔도 됐을 텐데. 이런 일은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앉으라며. 그의 등장에 거실에 있던 자식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분이 누구시죠? 엄마랑 무슨 일이세요? 재원은 준서를 천천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큰아들인가 보군. 내가 오늘 온 이유는 간단하네. 이 집에서 복권 때문에 싸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 같아서지. 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복권요? 그러면 재원이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맞네. 이 복권은 내 것이야. 도연 아줌마가 잠깐 보관만 해줬던 거지.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원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지우가 그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 복권이 진짜로 할아버지 거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것도 아니고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산 거야. 다만 몸이 불편해서 도연 아줌마께 부탁드렸던 거지. 준서가 재원의 말을 들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도요? 지우도 울컥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해하게 만든 건 정말 너무해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우리가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요. 윤도현은 자식들의 비난을 차마 견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희가 복권 때문에 싸우는 걸 보니까 도저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질 않았어. 내가 겁이 많았던 거야. 재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며 복권을 손에 들었어요.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하게. 도연 아줌마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내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야. 그리고 자네들, 이 복권 때문에 싸울 일이 애초에 없었어야지. 재원의 목소리에는 한평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복권을 손에 들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 돈, 나는 자식들에게 쓸 생각이 없네. 그의 말에 모두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이 돈을 어디에 쓰실 건데요? 재원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돈을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곳에 쓸 거네.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남기지 않을 거야.
내게는 그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거든. 준서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네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재원은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미 내가 해줄 만큼 해줬네. 이 돈까지 준다면 서로 싸우고 갈라질 게 뻔하지 않겠나. 자네들 어머니 댁에서 벌어진 일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 그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고 자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원은 복권을 주머니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복권이 내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여기 왔네. 그리고 도연 아줌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게나.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긴 힘드실 텐데요. 재원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네. 마음은 가볍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가 떠난 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향해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하셨다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엄마. 왜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셨어요? 지우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걱정하신 건 알겠지만 다음부턴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도연은 한참 동안 자식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엄마가 너희를 믿고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녀의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거실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재원이 복권 당첨금을 큰딸에게 모두 상속하려 한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그와 오랫동안 연락조차 끊고 지낸 상황이었어요. 윤도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그를 걱정했습니다. 복권을 상속하려는 마음이 딸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날 아침 윤도현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최재원의 모습에 도연은 서둘러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나, 최 선생님.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어쩌다 오셨어요? 재원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줌마, 내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말이야. 생각 좀 정리하려고 왔네. 그런 일이 있으세요? 무슨 문제인데 그러세요? 재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복권 당첨금을 큰딸한테 다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 아줌마도 알고 있지 않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걸리세요? 재원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큰딸이랑은 연락 끊은 지가 벌써 10년은 됐네.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엄하게만 굴었거든. 잘 되라고 한 거였는데 그게 아이를 몰아냈지 뭐야.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늙어가면서 점점 더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이 되고 나니까 그 돈으로 딸한테 다가가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하지만 재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돈으로라도 딸한테 다가가고 싶은 내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구먼.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요. 복권으로 딸에게 다가가려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론 선생님이 원하는 진심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재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연락도 없는 딸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나? 도연은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께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예요. 딸한테 먼저 진심을 담아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에요. 진심이라.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먼저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생님 마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딸도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달라질 거예요. 재원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돈 같은 걸로 딸 마음을 얻으려는 게 어리석었던 거야. 용기를 내야겠지. 선생님, 분명 선생님 딸도 아버님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한번 해보겠네. 나중에 내가 잘 됐다는 소식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구먼.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용기 내세요. 며칠 뒤 재원은 큰딸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딸의 집 앞에 서자 그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문을 두드려도 될까? 아니, 늦었더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야. 재원은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얼굴이 그를 바라봤어요. 딸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재원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참 많이 늦었지. 그래도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다.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재원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게 너무 엄하게 굴었던 거, 이제 와서 참 미안하다.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조차 내 욕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오래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최재원이 복권을 가져간 뒤 윤도현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은 후회와 반성이 묵직하게 자리한 것이었어요. 자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큰아들 준서였어요.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괜히 화만 내고 엄마 마음은 생각도 못하고 죄송해요. 준서의 말에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도 너희한테 진작 얘기 못하고 숨긴 게 잘못이었어.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그때 둘째 딸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믿지 못한 게 제일 후회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저도 오빠랑 막내랑 싸우기만 했으니 정말 죄송해요. 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윤도현은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다 이해한다. 너도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모르겠니? 그런데 너희끼리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단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한동안 조용히 있던 막내 아들 지훈도 고개를 떨구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도요, 제가 엄마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형이랑 누나랑 싸우느라 정신없으면서도 정작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엄마한테 화낸 거, 철없이 굴었던 거 다 죄송해요. 윤도현은 막내 아들의 말을 듣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너도 이제 철들었구나.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 위해주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자. 됐지? 준서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앞으로는 형제끼리 이런 일로 다투지도 않을게요. 제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게요. 지우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부터는 저희가 서로 도우면서 엄마 걱정 덜어드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누나 말대로요. 엄마, 이제는 우리도 철 좀 들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끼리도 잘 지내볼게요. 윤도현은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도현은 거실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복권 소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어요. 돈이 뭐라고 이렇게 큰 소란이 났을까? 그래도 결국엔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윤도현은 금고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권이 참 묘하네. 그게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는 일도 없었겠지.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최재원은 큰딸과 화해한 뒤 복권 당첨금을 가족의 화합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재원은 큰딸의 집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딸과 손주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고개 숙이고 살아왔던 그가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모두 진심 어린 대화 덕분이었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해요. 재원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늙은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받아줘서 고맙다. 내가 잘못했던 걸 이제라도 조금씩 갚아가야지. 며칠 후 재원은 윤도현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아줌마, 내가 딸하고 정말 잘 풀렸어. 다 아줌마 덕분이야. 도연은 손님을 맞다가 그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선생님 얼굴 보니까 딸이랑 정말 화해 잘하셨나 보네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맞아. 처음엔 참 어색했는데 내가 솔직히 말하니까 딸도 마음을 열더라고. 이제 손주들도 나를 잘 따르니 이게 다 아줌마가 용기를 주신 덕분이야. 도연은 웃으며 찻잔을 건넸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결국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맞아, 맞아. 돈이 뭐라고 가족 마음 하나 얻는 게 이렇게 귀한 줄 이제 알았지. 한편 윤도현의 집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도와 서로 협력하며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이제는 저희가 서로 도우면서 엄마 걱정 덜어드릴게요. 지훈도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장난을 섞어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열심히 한다니까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 맡을게요. 걱정 마세요. 도연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다정하게 지낸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돈이든 뭐든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복이야.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과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복권 같은 건 정말 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복권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준서가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권이지요.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어요. 엄마 미소는 1등 상금에 추가로 따라오는 덤이고요. 도연은 아이들의 농담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복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너희가 옆에 있다는 게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상금이란다. 밤이 깊어가고 윤도현은 거실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권 소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날이 떠올랐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결국 그게 우리 가족이 배운 교훈이겠지.